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할머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조용조용하신 성격이신데 왠지 모를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 할머님은 남편 되시는 분하고 두 분이 사신대요. 근데 두 분의 사시는 모습을 쭉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남편 같지 않고요. 친구 같아요, 두 분이. 그리고 아들, 딸도 있는데 다 결혼해서 이제 각자 생활을 다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할머님하고 남편 되시는 분은 두 분이만 딱 사시면서 정말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재미나게 사세요. 그래서 해가 딱 바뀌면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두 분이서 새해 계획을 세운대요. 그래서 혼자 하는 계획, 둘이 같이 하는 계획,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올해도 새해 계획을 세우셨대요. 그래서 뭘 세우셨습니까? 했더니 선생님 저 올해는 여행 좀 가까운 데라도 가볼까 싶어서 여행 계획 세웠고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 이제 퇴직하고 나서 연금 받거든요. 그래서 연금 가지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에 대한 계획도 빼놓지 않고 세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르신 건강에 대한 계획은 뭘 세우셨을까요? 그랬더니 저 건강검진 좋은 데 가서 받는 거. 좀 비싸더라도 건강검진 받고 오는 거, 요거 올해는 계획 세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생님 건강검진은요, 저희 부부가 1년이나 2년마다 꼭꼭 한 번씩 받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님이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대요. 받았는데, 뭐, 이제 할머님 말씀대로 비싼 그 프로그램 예약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서비스를 잘 받고 오셨죠.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근데 그 설명해 주실 때 뭔가 다른 부분은 요거 조금 더 하시고 다른 부분은 뭐 요거 음식 좀 조절하시고 하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어머니 뭐가 좀 불규칙한 부분이 있어서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부터 할머니 마음이 이제 쿵 하고 내려앉은 거죠. 뭘 정밀검사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해 주시기로 어머니 저희가 예약을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진 부분은 조금 이상 소견이 있어서요.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예약을 해서 할머님이 조직 검사를 받으러 가셨대요. 가셨는데 할머님이 원래 이렇게 왜 안 좋은 일이나 내가 뭐 아프다라든가 아니면 뭐 돈이 없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은 뭐냐면 그 뭐 자꾸 뭐 없다고 찡찡대고 돈 없다 뭐 돈 없어서 죽겠다 이러면 누가 나 도와주느냐. 아프단 말 계속해봐. 주변에 있는 사람 듣기 싫어해.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프단 말 뭐 없다 뭐 안 좋은 일 이런 건 얘기를 안 하시고 혼자 스스로 다 하시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직검사 받아야 된대요. 이런 말도 남편 되시는 분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리고는 예약된 것도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그 당일에 혼자 병원 가신 거예요. 가시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님이 뭐 별 큰 그 마음에 동요가 없으셨대요. 근데 가서 조직검사를 막상 딱 들어가서 이제 하려고 들어갔더니 떨리더래요. 그때부터. 왜 이제 조명도 조금 이렇게 컴컴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 부분도 가리고 이렇게 하니까 할머님이 이제 덜컥 겁이 그때부터 나셨고 실제로 해봤더니 처음 해봐서 몰랐는데 해보니까 아프기도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이제 그때부터 울컥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나셨어요. 나는 무슨 용기로 이렇게 혼자 이걸 조직검사하러 혼자 병원에 오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 내가. 이 생각부터 여러 이제 그 스쳐가는 생각들 때문에 조직검사를 받고 집으로 오시는 길에 버스 타고 오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이 조직검사라는 게요. 그날 바로 또 결과가 안 나오더랍니다. 며칠 있다 전화 준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건강검진이요. 어르신이 건강검진을 우리 어르신들이 하기 싫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건강검진 했을 때 그냥 어르신 잘 살고 계시니까 뭐 어떤 이러이러한 거 많이 드세요. 이런 말 들으면 너도 나도 건강검진 하실 텐데 지금 이 어르신처럼 건강검진 하고 났더니 뭐가 안 좋습니다. 뭐 재검사 하세요. 이건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병이 있다는 말을 들을까봐 병원에 안 가신다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 어르신도 조직검사까지는 마쳤는데 결과 나올 때까지가 마음이 너무 바늘방석이신 거예요. 그래서 울컥하고 계속 눈물도 나고 그래도 아직 가족들한테 얘기는 안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올해 계획한 일들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할머니는 기본 생각을 조직검사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를 가정을 해두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혹시 내가 수술이라도 해야 되면 올해 계획했던 일들을 어떻게 취소를 해야 되나? 당장 이번 주에만 해도 이런 거 계획 잡아놨는데 그 일들은 또 어떻게 하지? 마음이 이러니까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생기더래요. 근데 이 할머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생님 저 지금 되게 슬픈데요. 저 또 예약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뭐 또 예약되어 있으신데요? 그랬더니 저 여기 뇌 찍어보려고 MRI 예약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나 혼자 가려고 했죠. 근데 지금 마음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MRI 찍으실 때는 그거 뭐 별거 아니라 해도 그래도 병원이라는 데 가실 때는 할아버지 안 계시면 모르지만 계시는데 왜 혼자 가세요? 같이 손잡고 나들이 삼아서라도 같이 가세요. 병원이라는 데는 갔다 오면 사람이 한없이 마음이 약해지고 한없이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꼭 같이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MRI 그거 예약했는데 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직검사까지 받고 나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자신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큰 병이라고 대답을 듣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시면서도 계속 울적해 하시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아무 일 없는 거라고 전화 왔으면 좋겠어요. 조직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저 울적해서 그냥 하소연하려고 상담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사례를 보면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존성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의존성이 안 좋은 거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마음이 울적할 때 누군가에게 조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떤 큰 부담을 주겠다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족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요. 토닥토닥 마음을 달래주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는 평생 그런 걸 안 하면서 살아왔어요. 굉장히 자립적으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도 못 하시고 저희 상담센터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님은 뭐예요? 지금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데 그거를 상담센터에 기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여기서 보시면요. 할머님이 지금 마음이 약해지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무슨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셔서가 아니라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신체적인 거죠. 근데 할머님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건 신체가 아니라 심리이고 정신이잖아요. 자, 신체적인 부분하고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은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하고 상담할 때마다 건강을 잘 챙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건강을 안 챙기시면 질병이 생기는 건 그건 물론이지만 질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정신이 흐려져요.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노년기가 되면 의존성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존성도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신체적 의존성. 이거는 나이 들다 보면 몸이 하나둘 조금 이렇게 예전만 같지 않아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르신이 다리가 이쪽이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지셨어요. 그러면 우리 지팡이에 의지하시죠. 그거 신체적 의존성이에요. 그러니까 의존성이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 짚는 걸 갖고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팡이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어르신은 일단 심리적 의존성 부분이에요. 누군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어르신들이 선택하는 게 지금 이 할머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할머니들에 비하면 독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센터라는 곳을 아시는 어르신들도 드물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위로가 필요할 때 자식이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니라 상담센터에 의지를 하시죠. 자, 어떤 어르신들은요, 마음이 조금 울적하고 의지하고 싶을 때 어디에 의존하시냐면 많은 분들이 종교에 기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노년기가 되면 종교의 종류와 관계없이 어떤 종교든 신앙을 가지시는 건 좋은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 종교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으실 때 애완동물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만으로 해도 보세요. 내가 이 애완동물을 어루만져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누구에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로봇이 많이 개발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만큼은 아닌데 일본의 로봇 산업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애완동물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만 해도 이 촉각적으로 자극을 줘서 노인에게 되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요. 로봇의 단계가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할머님이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주는 로봇도 있고요. 그건 좀 비싸요.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대답은 못해요. 근데 어루만져주면 꿈틀꿈틀만 해요. 움직여요. 그런 로봇이 있어요. 그 정도면 괜찮겠죠? 조금 저렴하대요. 근데 어르신이 늘 품에 품고 다니신대요. 이 애완동물 로봇을. 크지도 않답니다. 자꾸 품 안에 쏙 들어오니까 뭔가 왜 아기 키울 때 젊을 때 아기 품에 안아주던 그런 느낌도 받으시면서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촉각도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애완동물 로봇 그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로 제일 저렴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아까 왜 대답도 하고 하는 로봇 있죠? 그건 한 300만 원 넘어가야지 된다고 하니까 자, 이런 로봇들이 또 개발이 되는 건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또 위안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100만 원짜리 로봇 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애완동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아까 기르신다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식물 기르시는 어르신도 많아요. 화분이나 화초 정성껏 이렇게 분갈이도 해주시고 잎도 닦아주시고 하는 거 똑같은 효과 볼 수 있어요.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다양하게 활용하시고 지금 이 어르신처럼 심리적으로 어딘가에 기대고 싶으실 때 상담센터가 우리나라에 노인을 위한 상담센터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상담센터 이용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의존성 중에 물질적 의존성 빼놓을 수 없죠. 물질적 의존성은요. 경제적인 의존성 얘기를 해요. 노년기가 되면 이제 수입 구조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또는 젊었을 때 벌어놓은 거 갖고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계획성 있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또한 상담센터에 상담을 한번 받으시면서 전문가하고 의논해 보시면 앞으로의 이 나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좀 해보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사회적 의존성이 생겨요. 사회적 의존성은 뭐냐면 약간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어르신들이 휴대폰이 갑자기 고장이 나요. 그러면 이제 급하게 휴대폰 이제 사셔야 돼요. 근데 이때 어디 가서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를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한참 일하고 있는 자녀한테 전화를 해요. 야야, 나 이거 휴대폰이 갑자기 고장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녀는 일을 하다가 너무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어머니, 가까운 데 나가시면 휴대폰 파는 가게들 많아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해요. 그러면 할머니 마음은 뭐냐면 너가 와서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였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사회적 의존성이에요. 나 혼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 혼자 가는 것보단 자녀가 또는 누가 든든하게 나랑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가서 나 대신에 그거를 다 진행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가 그 여유가 안 되니까 할머니가 같이 가셨어요. 할머니가 혼자 가셨어요. 가시면 거기서 이제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거기 가면 일사천리로 직원들이 알아서 해주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우리 딸한테 전화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딸한테 전화해서 여기 이분이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딸이 엄마 그거 그냥 하세요. 그럼 응 알았다. 그리고 그제서야 안심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회적 의존성이에요. 내가 결정하면 되죠. 근데 나 말고 누군가가 이거를 맞다고 잘한 결정이라고 대답을 해줘야지만 안심을 하고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족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시면서 경험하게 되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노년기가 되면 우리 노인성 질환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이 들면서 병 말고 그냥 노화되는 거 있죠, 사람이. 노화되는 거 하고 노인성 질환하고를 비교를 해보면요. 별로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노인성 질환이 생겼어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노인성 질환은. 증상은 두드러지지 않고요. 또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요. 한 가지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게 뭐냐면 은근하고 애매하고 뭐 증상이 뚜렷하지도 않아서 그냥 노화의 과정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일에도 의식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건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라 뭐가 조금 이상이 생기면 다른 것까지 합병증이 같이 생긴다는 게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없다 해도 상당히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럼 선생님 노인성 질환인지 그냥 노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이 사례의 어르신처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육안으로 봐서 그냥 느낌만 가지고는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노인성 질환 5대 노인 질병이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치매 떠오르시죠? 치매? 치매 들어있어요. 5대 질병 중에 노인들. 그 다음에 또 노인들 얘기하면 왜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게 관절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있고요. 관절염이 있어요. 다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에요. 이 5개가. 또 고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고혈압. 그게 5위 안에 들어있어요. 고혈압이. 그 다음에 5위 안에 들어있는 거 당뇨요. 당뇨. 요 지금 말씀드린 4개 치매, 또 관절염, 고혈압, 당뇨 이거는 정말 많이 얘기되어지는 노인성 질환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맞아요. 고지혈증.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5대 노인성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실제로 노인분들 상담을 하면서 아 이것도 심각한 노인성 질환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노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인데요. 불면증이요. 많은 노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불면증.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요. 또는 자다가 한번 깨면 다시 잠이 안 들어요. 엄청 많으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노인 상담해 드릴 때 제가 20대부터 노인 상담을 해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은 70이신 어르신이 20대 꼬꼬마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하니 참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그때는 그거 몰랐고요. 지금에서야 느껴요. 죄송한 마음을. 근데 그때 어른들이 상담을 하셔서 저기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제가 20대 상담원이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지금 말씀드리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어르신 잠이 안 오시면요. 자꾸 잠을 자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책을 읽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책을 읽으시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어떤 말씀 하셨겠어요? 밤에 너 책 읽어봤어요? 이 얘기죠. 눈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밤에 책을 읽으시는 게. 또 머리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거를 그때는 이해를 못했으니까 어르신 잠이 안 온다고 자려고만 하지 마시고 책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얼마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지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노인이 되면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불면증.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도 많이 생각 안 하시지만 노인들은 실제로 많이 갖고 계셔요. 변비요. 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노인들 뵙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질병들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할머님이 제가 이제 권해드린 건 앞으로는 병원 가실 때 할아버님이랑 같이 가세요 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원래 상담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 잘 안 드려요. 어르신이 답을 스스로 찾으시도록 하는데 이 할머님은 워낙 너무 혼자 하려고 하시니까 근데 혼자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혼자 하고 이렇게 슬퍼하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마세요. 할아버님이랑 같이 가세요. MRI 찍는 거 같이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MRI도 어르신들이 많이 촬영하시고요. MRA도 많이 하시거든요. 가끔 물어보세요. 어르신들은 선생님 MRI는 뭐예요? 만 물어보시지 MRA는 잘 안 물어보시거든요. MRI는 뇌의 구조, 형태 이런 거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그 어디서 보시든 뇌 사진 찍혀 있는 거 보실 때 있죠? 그러면 그게 대부분은 MR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쪽에 피가 고여 있는지, 이쪽에 물이 차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무슨 뭐 암세포가 있는지, 아니면 뭐 기생충이 들어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MRI예요. 딱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그게 보여지니까. MRA는 뭐냐면요. 뇌의 구조를 찍는 게 아니라 뇌 안에 있는 혈관을 찍는 거예요. 혈관. 그래서 혈관의 흐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요. 혈관이 이렇게 이게 혈관이라고 하면 가다가 부풀어 있는 경우 있어요. 꽈리처럼. 그건 위험 신호예요. 그래서 뇌 혈관을 촬영해 보는 게 MRA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든가 아니면 굉장히 가느다랗게 약해져 있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주로 이제 뇌와 관련된 경색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중풍 있죠? 중풍을 맞이하실 때 바로 중풍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게 예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MRI 찍으실 때 MRA도 같이 찍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 보시면서 건강검진 또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텐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건강하시거든요. 그래도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할까요? 그렇죠. 건강한데 굳이 뭘 건강검진을 받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까 답변이 조금은 나갔던 것 같아요. 노인성 질환하고 노화하고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건강검진을 해야 이게 질병인 건지 나이 들어서 고장난 건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셔서 건강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하고 건강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해오시는 어르신들 뵈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저 어디 가서 건강하단 말 듣고 살았었는데 지금 이래요.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시다고 하면 뭐 1년마다 건강검진을 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지금쯤 한번 건강검진을 하셔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신다면 나중에는 한참 후에 조금 몸이 이상이 느껴지실 때 그때 가서 검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상 없으시면 그냥 지내시고 이상이 있으시면 그때 가서 또 한번 건강검진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고요. 또 행복한 노후, 또 가족이 함께 이렇게 평화롭게 화목하게 지내시는 가정의 모습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의미 있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